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몇 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 건축물의 건축. 여기부터죠. 맞아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는 게 거의 요새는 최근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가. 건축법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무슨 문제? 사례 문제라고 그러죠. 이런 사례로 나요. 자, 내용이 뭐야? 갑은 A 광역시 B9에서 20층에 연면적이 합계 5만 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자, 조건을 잘 봐요. 광역시 B9에다 짓고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 규모 20층짜리 연면적 합계는 5만 제곱미터. 무슨 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뭐 하려고 한다? 신축. 그때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특례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언제 거? 재작년 거. 재작년. 자, 첫째, 갑은 비구청자한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늘 했었잖아요. 자, 건축 허가권자 누구 했었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딱 떠올려야 돼요. 허가권자 뭐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아까 했던 거야. 원래 누구한테 받아라?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자한테 받아라. 그랬었죠? 그래 놓고 다시 예외적으로 누구한테 받는 경우가 있다? 누구한테 받는 게 있다?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얘들이 허가내 주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건축물만? 첫째,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 되는 거?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받지.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짓는 건 어디라고 그래서? 광역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A 광역시 B군에서가 이때는 A 광역시 B9라고 했죠? 예, 그래서 A 광역시 B9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누가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다? 구청장이죠. 왜냐하면 규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예, 20층. 21층 안 되죠? 20층. 또 연면적이 얼마죠? 10만 돼요? 안 되잖아. 5만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둘 다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아니고 A 광역시가 아니라 누구란다? B 구청장. 이 사람이 허가권자다. 이걸 알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런 걸 숙지하지 못하면 뭐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이런 뜻이구나. 구청장이구나. 됐죠? 두 번째,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 문제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뭔데? 높이 5m의 옹벽을 쌓는데요. 자, 이때는 축조 신고 대상일까요? 이건 어디에 나오죠? 지난주에 썼어. 우리 공작물로서 옹벽이나 담장이 몇 미터를 넘으면 2m를 넘으면 원래 축조 신고 대상 맞죠? 그럼 이거에 적용해서 그래 따로 공작물 축조 신고 해야 될까? 안 해요? 왜? 지금 옹벽 설치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옹벽하면 옹벽 담장 2m 초가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맞아요? 아니거든요. 개념 정리에서 뭐 어떤 개념이 있었죠? 건축물이란 개념 정리에 이걸 알고 있느냐? 건축물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거야. 건축물이란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어디 있는 거? 토지 위에 있는 것 중에서는 뭐가 건축물이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플러스 이에 딸린 시설물 그랬었죠? 이걸 낸 거예요. 이거. 이에 딸린 시설물. 여기에 옹벽이나 담장이 들어있다 이랬었어요. 우리 책에 봐봐. 옹벽 담장 들어있죠? 근데 이때 옹벽 담장은 어디에 딸려 있는 거야? 그 건축물에 딸려 있는 옹벽 담장은 뭐에 속한다? 건축물이지. 그건 공작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건축물이에요. 이거. 아셨죠? 그 옹벽 담장은 무조건 공작물이다. 아니야. 뭐에 딸려 있어?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그건 건축물이지 공작물이 아니다 이거죠. 아셨죠? 지하나 고가에서는 또 따로 있었죠? 지하나 고가에서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를 쓰면 그건 건축물이다. 그래서 이건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은 거죠. 따라서 이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은 뭐에 속한다? 이 옹벽이나 담장은 건축물에 속한다. 따라서 이건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뭐에 속한다? 건축 허가 받을 때 그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는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뭐에 속한다? 건축물에 속하는 거지. 이건 건축물에 속하는 거지. 공작물이라 하면 안 된다. 이건 뭐라 부른다? 이것도 건축물에 딸리는 거니까 건축물이 되는 거지. 이건
공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번에 뭐랬어? 배추밭에다 딸린 옹벽은 뭐라고, 담장은 뭐라고 그랬어? 그거는 공작물이에요. 전번 얘기 안 했나? 배추값이 한 푸기 얼마라고 그랬어? 10,000원.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몇 푸기 있어? 10,000푸기 있어. 그럼 한 푸기에 10,000원짜리인데 10,000푸기가 있으면 이 배추값이 얼마짜리야? 1억. 그죠? 10,000 곱하기 1만 곱하기 1만 해봐. 그게 1억이야. 그죠? 그럼 배추값이 얼마라는 거야? 1억짜리 갖고 있거든. 내버려두면 밤중에 도둑놈이면서 뭔다? 다 뽑아가면 나는 1억 날리는 거잖아. 그럼 뽑아가지 못하게 여기다 뭘 둘렀다? 2m 넘는 담장을 둘렀습니다. 이 담장은 건축물에 속한다? 공작물이다? 그건 담장은 배추밭에 딸린 담장이니까 그건 공작물이고,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뭐가 된다?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대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건물 짓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죠? 거기에 딸려서 졌다면 건축물에 있는 담장을 둘러놓은 거니까 이건 뭐야 된다? 건축물로 봐야 된다. 이 옹벽은 건축물이야. 담장은, 이건 옹벽은 이건 공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을 제대로 아느냐? 건축물이라는 개념, 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걸 낸 거예요. 이 문제는. 아셨죠? 자, 세 번째. 따라서 2번은 마저 틀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3번.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뭔데? 공사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비구청장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자, 건축허가 받았죠? 허가 받아놓고 건축 관계자들이 있어요. 건축허가 받아놓고 건축 관계자. 누구 있을까? 4명 있었죠. 건축 관계자는 누구? 첫째, 건축주. 두 번째, 설계자. 세 번째, 공사 시공자. 네 번째, 공사 감리자. 요 4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을 허가 받아놓고 중간에 뭐하고 싶다?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이거 변경 허가 받을까? 변경 신고만 하면 될까? 이건 변경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건 변경 신고 대상이에요. 요거 낸 거거든. 그래서 원래 건축 관계자들을 중간에 변경할 때 변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건축주였었어요. 근데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 이분한테 팔았어. 그럼 이분이 지가 이어서 짓겠대. 그럼 건축주가 바뀌었죠? 그럼 이 사람은 뭐래? 내가 건축주입니다. 라는 걸 가서 신고만 하면 된다. 원래 7일 이내에 신고인가 그래요. 이거 맞을걸? 7일 이내에 이렇게 변경됐다는 사실을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7일자는 안 외워도 될 겁니다. 근데 외우지 말라면 꼭 그것만 해보더라. 그죠? 이거 몰라도 돼. 시험 문제 안 나니까. 하여튼 변경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야. 비구청장에게 신고하라. 네 번째, 갑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갑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 허가 및 착공에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이미 뭐 받았어? 건축허가 받았죠? 근데 허가 받은 걸 뭐 할 수 있다? 지금은 착공 신고 받지 마 라고 제한할 수 있죠. 이때 누가 제한할 수 있죠? 최고대빵 국장은 누구 걸 다 제한하고 허가권자들 걸 다 제한할 수 있고, 또 누구도 있죠? 특광도지사. 아까 했던 거야. 특광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인 허가권자. 예, 이들을 뭘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사유가 있으면 여기는 어떤 데 제한하죠? 2가지 사유. 첫째,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토관리.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들이 뭐죠? 요청했을 때 주무부 장관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었죠. 근데 주무부 장관은 몇 가지만 요청하죠? 4가지. 첫째, 국방. 두 번째, 문화재 보존. 세 번째, 환경 보존. 네 번째,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들어가면 국장이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2가지 사유. 반면에 이쪽은 2가지였었죠. 또 하나 지역계획, 또 하나 도시군계획. 2가지야. 딴 건 안 되고 지역계획하고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누가 제한할 수 있다? 특광도지사들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사례 문제니까 누가 제한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사례 문제니까 누가? 광역시장이 누구 걸? 구청장 걸 이걸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2가지 중에 1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문제를 낸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는 건축허가 되는데 A 광역시장은 뭐에?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는 점은 이거죠?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당분간 뭐 할 수 있다? 구청장에게 착공 신고하는 걸 당분간 받지 말라고 착공하는 걸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거예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5번,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면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대요?
감리자가.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시험 문제 실제로 났던 건데 이거 두 번째 난 거예요 사실은. 자, 공사 감리자가 누구한테? 시공자한테 뭘 작성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 상세 시공 도면. 상세 시공 도면이 뭐 같아요? 잘 여러분들 건축 모르지만 세계들만 상세 시공 도면 뭐 같아? 감리자는 뭐 하는 자죠? 감리가 뭐 하는 거야? 감독이라고 생각하면 돼. 감독하는 거야. 이거 지금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누구다? 감리자거든요. 따라서 시공자한테 뭘 가져오라는 얘기야? 지금 설계도면 있잖아. 시공도면 있잖아. 근데 이것만 갖고는 두리뭉실하게 돼 있잖아. 그게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감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 두리뭉실하니까. 그거 자세하게 만들어 가져오라는 얘기야. 누가 보고? 시공자. 네가 상세 시공도면 그려서 나한테 가져가봐. 그럼 내가 뭐 하는데 그걸 고려하겠다? 감염을 수행할 때 이 상세 시공도면대로 네가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지 니들 갖고 온 그대로 하는지 그걸 내가 확인하려고 요것 좀 작성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뭐 할 수 있다?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건 이전까지 시험 문제 딱 두 번 났던 건데 어쨌든 요 질문도 작년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포함해서 두 번이에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면 4번하고 5번을 아니다. 3번하고 5번은 평상시 설명 안 한 것들이야. 그럼 3번과 5번을 모른다고 해서 2번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2번은 무슨 개념을 알고 있나를 물은 거니까 건축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나를 물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지금 뭐 3번하고 5번을 몰라가지고 문제 틀렸다? 아니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니까? 2번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예, 그거까지. 자, 다음 페이지. 이제 2번 문제 보죠.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 자, 허가의 제한,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었었죠.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그죠? 허가 제한. 첫 번째,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누가? 국장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말이죠. 국장이 허가권자가 그제였어. 언제?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냐고. 그죠? 그건 다죠. 자, 두 번째, 교육감이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 교육감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감은 없어요. 교육감이 아니라 누구라 써도 틀려. 교육부 장관을 해도 안 돼. 여기 주무부 장관들이 요청했는데 어째 교육감이 요청한 데서 교육감이 장관이야? 아니잖아요. 교육감은 장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육감이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누구만 요청할 수 있어? 장관들만. 근데 여기는 교육부 장관 들어가도 틀려버려. 왜? 안 돼.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 여기에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했잖아. 국방은 누구야? 국방부 장관. 문화재 보존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환경 보존은 환경부 장관. 국민경제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부 장관이 들어가도 이 관련 여기에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볼 것도 없이 틀린 문장. 정답. 3번.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자, 특별시장이 누구죠? 서울특별시장. 뭐 필요하다면 지역계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 걸? 구청장 걸 제한할 수 있다. 예, 서울특별시 생각하면 되죠? 서울특별시장이 강서구청장한테 야, 지역계획상 필요하니까 당분간 허가를 주지 마. 제한할 수 있죠? 예, 그건 맞는 문장. 또 4번.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이때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이었었죠? 2년. 2년. 단 1회 하나요. 몇 년? 1년에 보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플러스 1년, 2 플러스 1 이랬었죠? 2 플러스 1. 5번.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장은 제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여기서 또 뭐가 나온 거죠? 요거 봐봐. 특광도지사는 자기가 제한한 내용이 뭐가 되신다? 자기가 제한한 내용을 위에 있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한다. 라고 돼 있죠? 이때 국장은 누가 보고한 것이 특광도지사들이 보고한 내용이 뭐다? 지나치다고 인정하더라. 이걸 봤더니 이게 지나치다고 누가 인정한 거야? 국장이. 인정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다시 얘들한테 국장한테 뭐한다? 야, 그거 해제하라. 라고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이건 국장이 특광도지사한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한대요?
이때는 도지사죠. 그럼 도지사가 누구한테 관할 밑에 있는 군수한테 뭐 하셨대요? 그때는 건축허가를 제안했죠. 그래서 도지사가 군수의 권한을 제안했으면 그때는 그 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 제안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장은 이 도지사가 제안한 내용이 지나치다 현장은 그 도지사한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왜 공부는 했는데 문제가 자꾸 안 풀리냐고, 정확하게 숙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어서 그래. 이런 것도 아까 말했잖아.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있어야지 이게 접근이 되는 거지. 공부는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맞는데, 저렇게 물어보면 저것도 맞는데, 왜? 이것도 같았고 저것도 같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이래도 저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항상 객관식은 뭐가 중요하다? 객관식의 핵심은 정확성 이거야. 그래서 객관식은 핵심보다 정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하고 객관식하고 공부할 때 뭐가 더 어려운 줄 알아요?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주관식은 큰 흐름만 내가 잡아놓고 뭐만 있으면 되느냐? 첫째, 명필, 잘 쓰는 글씨체. 두 번째, 현란한 문장 능력. 그래서 두 가지야. 잘 쓰는 글씨체와 현란한 문장 능력. 그리고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쓰기 써놨어, 그죠? 근데 내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뭐가 말이 그럴듯하게 써놨어, 그렇게 써놨어. 그럼 점수 주는 거야, 주관식은. 근데 객관식은 어린 팩도 없어요. 아무리 현란한 문장 능력이었으면 뭐해? 뭔데? 못 골라내지 못하는데, 답을 찍어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은 뭐가 핵심이다? 정확성. 그러니까 꼬장꼬장 정확하게 공부해야지 두리뭉실 공부하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도 될 거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자, 옆에 뭐가 나오죠? 문제 분석 중에서 몇 번째 거? 1번에 그 6번째 줄에 보면 슬러시 저기 하이픈 써놓고 국방, 문해재 보전 또는 국민경제로 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사유로? 국방, 문화재 보전 또는 국민경제 세 개만 썼잖아. 그죠? 특히 필요한 때는 그때는 누가? 주무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 누가 제한한다는 거야? 국장이 제한한 거지 주무부 장관들이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주무부 장관들은 뭐만 할 수 있고 국장한테 뭐 할 수 있어? 요청만 하는 거지 제한을 요청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이 제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그래서 누가 제한한다? 국장이 제한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이 제한하는 게 아니야. 주무부 장관은 뭐만 한다? 그러면 요청만, 이거 뭐 해달라고? 제한해달라고 요청만 할 수 있지. 그죠? 그렇게 하지 지가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히 틀렸죠. 언제 거야? 작년 시험 문제 32에. 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그것도 있죠. 지역 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작년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걸 알아야 돼. 자, 뭐라고 해서? 지역계획. 그럼 어디야? 요거네. 지역계획을 위해서. 누구는? 도지사는. 누구는? 도지사 맞죠? 네, 도지사는 누구 걸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여기 들어있어요? 시장은수, 구청장 걸 제한한다 그랬지. 특별자치시장 걸 제한한다는 말은 없잖아. 자, 도지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무슨 관계죠? 대등한 관계야. 맞잖아. 특시,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을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 5명은 다 무슨 권한이다? 동일한 권한자야. 중간, 즉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그럼 똑같은 자들인데 같은 자들끼리는 제한하고 자시고 하는 걸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 보고? 서울특별시장이 누구 보고? 세종, 여기도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 보고? 세종특별자치시장 보고 뭐라나? 야, 너 당분간 이런 거 허가 내주지 마 라고 제안하면 세종시장이 뭐라 하냐? 뭐란다?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말하죠. 니까짓 게 뭔데? 야, 막 너하고 나하고는 동급이야. 같은 단데 니가 뭐 나한테 그럴 거라니 니가 뭐가 있어? 니가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야, 이 새끼야 웃기지만 마. 너하고 나하고는 동급이야.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래라 저래라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도지사가 특별자치시장에 제한할 수는 없고 도지사는 누가 제한할 수 있죠? 밑에 있는 시장수들. 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장수를 제한하는 거지 특별자치시장을 세종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조직의 책임만 알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야. 아셨죠? 그것까지. 자, 3번.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무슨 상? 건축신고에 관한 게 나왔어요. 자, 우리 건축신고 지난 시간에 아까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건축신고상 쫙 있었어. 이 중에 첫 번째,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이거 뭐죠? 피난계단 증설은 뭘 낸 거야, 문제가? 피난계단 증설이 어디에 나오죠? 대수선. 대수선을 낸 거야. 여러분들이 이게 뭘 묻고 있는지도 그 정리가 안, 이거 모르면 모르는데요. 우리 대수선 몇 가지가 썼죠? 8가지. 내, 기, 보, 지, 주, 방, 경, 마. 여기 피난 계단이 어디 있어요? 피난 계단 있어요? 없어요? 눈이 멀었으니 안 보이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봐. 그냥 보려가지고 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여다봐. 내가 뭐죠? 내력벽. 기가 뭐죠? 기둥. 보가 뭐죠? 보. 지가 뭐죠? 지붕. 틀. 지붕. 틀. 요거 주가 뭐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여기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특별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걸 뭐 하는 거?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건 뭐에 속한다? 대수선에 속한다. 그러니까 여기 피난계단이 왜 안 보여? 주자만 보니까 안 보이지. 큰 눈으로 보면 주만 보이는 게 아니야. 뭐 넣어야 돼?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것도 여기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에 속한다? 대수선에 속하는 거야, 이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길 연면적이 얼마 된다? 150점 된 몇 층짜리? 3층의 건축물에 피난계단을 뭐 한다? 증설한대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대수선은 신고사항이었었죠? 여기 건축하면서 여기 대수선 두 가지가 있었잖아. 어떤 때는 신고사항이죠? 첫째, 작은 건축물 얼마 되는 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3층 미만인 작은 건물은 무슨 상이다? 신고. 그럼 지금 뭐에 관하죠? 주계단, 피난계단 틀면서 피난계단을 뭐 한답니까? 이걸 지금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자, 피난계단을 혹시 수선한다면 어떻게 되죠? 피난계단 수선한다면 그때는 건축물의 규모가 좀 큰 것들, 자, 그것들은 규모가 좀 큰 거, 그건 무슨 상이죠? 이때 크다는 게 얼마죠? 원래는 이렇게 작은 건, 이거부터 이렇게 규모가 작은 건 어떤 대수선하든지 이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어떤 거라든지 다 무슨 상이다? 신고만 할 수 있어. 건물의 규모가 작은 거. 근데 지금 주어지길 작아요? 아니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얼마 줬어? 연면적이 얼마래? 150.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미만. 여기까지는 맞아. 그죠? 그 150이야. 그런데 몇 층짜리래? 3층 미만이야? 3층이야? 3층 미만은 3층 미만에 속해 안 통해? 아니잖아. 3층 미만은 2층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연면적이 150이고 만약 2층짜리라면 요거에 속하는 거야. 그때는 뭐죠? 이거 전부 다 뭐죠? 신고사항이야. 근데 지금은 3층짜리 때문에 1번이 아니고 뭐로 들어간다? 2번에 들어가. 그럼 2번에서 뭐 했었죠? 이렇게 규모가 짠 게 아니라 이게 크다면 그때는 뭐 할 때만 바로 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 6가지. 6가지 뭐죠? 내기, 보지, 주, 방까지 들어가. 그 중에서 뭐 하는 것만? 수선자 들어가는 거. 수선자만 들어가는 거. 내기, 보지 중에 수선자 들어가는 대수선. 그것만 무슨 상이다? 그것만 신고상이야.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3층이니까 이번에 속하는 거야, 이거에 속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계단을 뭐 한다? 피난계단을 뭐 한대? 증설한다고 했어. 그럼 증설하는 건 뭐야? 이건 허가상이죠. 수선하는 것만, 이것만 신고상이 되는 것이고. 아셨죠? 그래서 해체, 변경, 이 3가지는 다 허가상. 수선만 신고상. 근데 여기는 증설했으니까 허가 대상에 들어간 증설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이게 만만 문제냐고. 아니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말귀를 아까 중간에 문제, 여기 이론 설명할 때도 이거 알아듣기 쉽지 않았어? 문제에서도 이렇게 내거든. 아, 연면적이 200도 미만이고 3층 미만이었다면 어떤 거? 8가지 어떤 대수선하든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뭐라든지 다 무슨 상이다? 신고사항인데 이게 아닌 규모가 3층짜리라는 게 이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 적용하면 안 돼. 그때는 뭐만? 6가지. 요 6가지. 뭐 들어가는 것만? 수선자 들어가는 거. 그것만 신고사항이다. 근데 여기는 수선이 아니고 뭔 데서 증설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허가사항이야. 그렇게 된 거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못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자, 두 번째 봐봐. 연면적이 얼마다? 180제곱미터인 몇 층? 2층. 그럼 어디에 속해? 1번이야, 2번이야? 대수선이라잖아. 대수선인데 1번이야, 2번이야? 연면적이 180이고 2층 했죠? 1번에 속하네. 그러면 이 8가지 어떤 수선하든지 8가지 증설해체 수선 변경 뭐라든지 무슨 상? 신고상. 신고야. 그러니까 2번은 무슨 상? 신고. 그렇게 되겠죠. 2번이 신고. 그럼 3번은 연면적 얼마? 270제곱미터인 몇 층? 3층의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 270이면 일단 200 넘어갔네? 또 3층 미만인데 3층이네? 그러면 여기 1번에 당연히 속하죠? 그럼 이제 뭐라든지 6가지 수선만 신고사항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 써있어? 방화벽. 방화벽은 어디 들어있어? 방. 뭐고요? 방화벽. 그럼 방화구역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을 뭐 하는 거?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게 신고사항이야. 대수선이야. 그게 대수선이야. 근데 그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뭐든지 그건 다 대수선이 신고사항이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뭐라 돼 있어? 그 중에? 아니다. 그 중에 뭐 한 것만? 수선자 들어가면 신고사항이잖아. 그럼 증설, 해체, 변경은 무슨 대상이고? 허가대상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연면적 270에 3층짜리니까 큰 건축물. 그거는 뭐만 신고사항이다? 수선자 들어가는 것만. 그럼 뭐 하는 거? 방화벽을 뭐 했습니까? 수선했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상이야? 신고만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신고사항. 4번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몇 층? 2층 건축물에 뭐랍니까? 신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신축이 대수선에 속하는 건 어디 있었죠? 이 맨 밑에 있잖아. 신축할 때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되는 거? 작은 거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건축물을 뭐 하는 거? 신축하는 거. 이건 무슨 상이라 했어? 신고라고 그랬잖아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신축. 이건 신고상. 있었죠? 그 내용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걸 지금 문제 낸 거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안 냈어요. 이렇게 안 내고 어떻게 냈어? 1층 바닥 면적은 얼마랍니까? 50. 2층 바닥 면적 얼마니까? 30. 그럼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을 합치면 뭐가 되죠? 합해서 뭐라 불러?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에 각 층별, 2층짜리 건물이니까 각 층별 바닥 면적을 다 넣으면 얼마가 된다? 80. 80제곱미터가 뭐죠? 연면적이잖아. 그럼 하나의 건물만 있다면 연면적하고 연면적 합계는 같다 그랬죠? 그 연면적 합계가 얼마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지금 연면적이 얼마니까? 80이면 100제곱미터 이하에 속하죠? 그럼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상이야? 신축은 신고상이야. 그래서 네 번째도 그렇게 뭐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따져가면서 합쳐가지고 그거 합쳐서 100 이하 되는지 너 알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 마지막. 그다음에 바닥 면적 얼마?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또 유지를 해놨네. 자,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라 그랬죠? 근데 1층짜리래. 그럼 1층이면 연면적이 얼마야? 1층짜리 바닥 면적이 100이래. 그럼 원칙적으로 그 바닥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잖아. 근데 몇 층밖에 안 돼? 1층. 그럼 1층 바닥 면적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연면적이 되는 거죠. 아셨죠? 말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럼 바닥 면적이란 개념, 연면적이라는 개념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야. 따라서 1층 바닥 면적이 100이라면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뭐 바닥 면적이 합계가 연면적인데 뭐 바닥 면적 한 개층밖에 없는데 뭐 합해봤자 100이잖아. 그럼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연면적. 바닥 면적이 연면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연면적의 합계도 1층 한 개동이니까 얼마 되죠? 그게 100이 되는 거죠. 그 연면적의 합계 100 이하 맞습니다. 100이니까. 그럼 무슨 상? 신축이니까 신고상. 그래서 결국 허가 대상인 건 몇 번뿐이다? 1번만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저는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했다가는 객관식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셔서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하도록 하고 나오죠? 거기서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그랬네? 자, 대지 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 때 적용하래요. 그럼 원래 적용하는 건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적용하죠?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 면적이 얼마 있을 때 적용한다? 200 이상. 그때 건축물 건축하려면 적용해야 된다. 이랬었죠. 근데 2000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무슨 대상이야? 적용해야 되죠. 근데 적용 안 해도 되는 게 있었죠. 무슨 지역? 녹지지역. 나무가 몇 그루 자라니까? 100만 그루 자라니까 적용 안 한다. 관농자 지역. 나무가 1000만 그루 자라니까 적용 안 한다. 단 지구단위 계획 예정됐으면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적용하라. 그랬었죠? 자, 또 공장들. 무슨 공장? 대지 면적 얼마? 5천 미만이야. 그 다음에 연면적이 할게 1500제곱미터 미만.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 이런 거 있었죠. 물류시설 규모 받으면 연면적이 할게 1500제곱미터 미만. 그죠? 다만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작아도 적용할 것. 이런 게 있었죠. 또 축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돼지가 나무 구경하려고 그랬냐? 그랬었죠. 자, 또 어디도 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 있었죠? 그것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그거예요. 그거 뭐죠? 이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무슨 시설? 물류시설. 그럼 물류시설은 얼마가 원래는 적용 안 해도 되죠? 예, 1500제곱미터. 이건 대지 면적이야. 근데 이건 물류시설은 대지 면적이 아니죠. 뭘 따져?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의 합계. 그죠? 근데 연면적의 합계는 관계없어. 왜? 어디 있는 거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물류시설은 다 적용하라요.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뭐 1500제곱미터 미만이든 이상이든 관계없어. 전부 다 적용할 것. 상업지역. 두 번째, 2층의 공장. 그죠? 자, 근데 공장에 지금 뭐만 주어졌어? 대지 면적만 주어졌네. 대지 면적이 얼마? 2000.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인 공장은 적용 안 하죠? 5000 미만. 아까 대지 면적 5000 미만 했었죠? 연면적 합계는 1500제곱미터 미만. 산업단지 안에 있는 거 세 가지였었잖아. 그러니까 5000 미만인 2000밖에 안 되니까 이 공장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건물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대지를 묻고 있어. 지금 대지가 5000 미만. 거기에 속해요. 2000이니까. 그럼 세 번째는 도시군계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아까 가설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안 하죠. 또 안 하고. 그럼 4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자, 녹지지역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뭐는 중요하지 않아. 기숙사는 전혀 따질 문제가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기숙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든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또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되는 거? 1000제곱미터인 축사. 이때도 축사는 규모가 얼마야 돼? 축사는 안 물어. 아까 축사는 면적 규모 제한 없죠? 모든 축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서 살짝 뭐 이상한 말, 뭐 기숙사 같은 거 집어넣고 연면적 계획가 뭐 얼마 되는 거 이지랄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뭐 한다? 살살 꼬셔요. 얼리 꼬시고 있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라고 살살 꼬시고 앉아있어. 그죠? 그 꼬임에 넘어 들어가는 순간 뭐 한다? 뒤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상한 소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요새는 시험 문제를 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뭐 하려고 네, 혼동해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함정에 빠지니까 좀 잘 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따질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적용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건 정답 1번. 자, 그 다음 옆 페이지에 보시면 몇 번 유사 문제 한번 보실까요? 중간 밑에 유사 문제 뭐로 돼 있어?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에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 단 건축협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27회 박스 문제로서 열거된 세 가지 공장 모두 정답이었어.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박스 속에다가 뭘 써놨어? 첫째 대지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세 번째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이렇게 세 개를 써놨어요. 다 뭐죠? 적용 안 해도 되는 것들이잖아. 그렇게 하고 정답 세 가지 다 골라라 라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원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 조건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닷면적의 합계가 얼마일 것?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적용 대상, 어떤 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죠? 첫째,
무슨 지역에서는 공개공지 설치한다 그랬어? 주상공. 자, 주상공 중에서 주거지역은 무슨 주거지역만?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있었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만 그랬었죠? 자, 여기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한다. 그럼 이런 지역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몇 가지 용도로 쓰는 것만? 6가지 용도. 원칙적으로 몇 가지? 6가지. 뭐뭐 있었죠? 어디에 종사하는? 운수, 숙박,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기사가 무슨 종을? 판문, 종을 얼마나 울린다 그랬죠? 5,000번 울린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미 뭐는 주어졌어? 받은 면적이 5,000번 이상이라 이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하지 말란 얘기야. 다 5,000 이상이란 얘기야. 그 중에서도 뭐는 빠진다 그랬죠? 요거 판매시설 중에서 뭐는 빠진다 그랬어?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이건 공개공지 확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여기까지 있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이런 지역에서, 용도는 이런 용도로 쓸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 봐봐. 뭐 됐죠? 1번 일반공업지역. 자, 먼저 일반공업지역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네. 준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하랬죠. 이제 일반공업지역 언제 하라 했어?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그럼 볼 것도 없이 뭐야? 1번이요. 이건 공개공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1번 딱 보는 순간 그래, 준공업지역만이야. 일반공업지역은 안 해. 볼 것도 없어. 뒤에 뭐 볼 것도 없이 종합병원 볼 것도 없어. 여기 종합병원 들어있나요? 이게 뭐야? 판이 뭐야? 판매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이 종은 종교시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볼 것도 없이 필요 없다. 두 번째는 일반 주거지역에는 교회 그랬어요. 그럼 일반 주거지역 하면 어디죠? 여기는 들어가죠? 교회 어디 있어? 교회 있어요? 없죠? 교회 없죠? 아, 왜 종교시설이야? 이종근생 아니야? 이종근생 아니야? 규모가 작으면 이종근생이야. 규모가 얼마야 지금? 5천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시설이야? 종교시설이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작으면 이종근생인데 규모가 크면 뭐가 된다? 그건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시설에 교회가 종교시설에 들어있는 거야. 곧 찾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준주거죠. 해당돼? 예. 일주, 준주 들어가죠? 예, 요 지역에 무슨 건축물이래? 근데 예시장 하면서 봐. 여기 예시장이 있나? 예시장 있어요? 예, 여기 들어있지. 예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야. 요 시설 속에 들어있는 걸 그걸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예시장은 뭐에 속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예시장 그거. 또 4번은 일반 상업지역에는 뭐? 생활 숙박시설. 그럼 어디에 들어있어? 아까 무슨 지역에 들어있다고? 일반 상업지역. 그럼 상업지역 들어있죠? 생활 숙박시설. 그죠? 생활 숙박시설은 어디에 속할까? 여기 숙박시설. 여기 들어가거든. 생활 숙박. 거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 마지막. 유통상업지역에는 뭐?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럼 유통상업지역은 상업지역 들어가죠? 그 다음 여객 터미널 어디야? 예, 운수시설. 여기 들어가요. 여기 터미널에 운수시설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찾을 줄 아느냐. 문제를 저렇게 낸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돌리고 해가지고 응용 문제를 이렇게 낸다. 아셨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니 예식장이니 생활숙박시설이니 여객자도 터미널이 뭐에 속하는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뭐만 알아면 돼? 요것만 알아면 돼. 요거. 그죠? 공업지역 중에서는 무슨 공업지역에만 설치한다? 중공업지역에만 한다. 이것만 알아도 일반 공업지역 볼 것도 없어. 나머지 뒤에 건 볼 것도 없어. 땡이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걸 보면서 한숨을 꼽지만 사실은 이미 정답은 몇 번에서 끝났어? 1번에서 나온 거야. 끝난 거야. 뭐 보는 순간? 일반 공업지역 딱 보는 순간 땡! 여기서 끝나는 거지. 뭘 더 볼 게 있어. 그죠? 정답은 몇 번에서 손짓하고 있는데 1번에서 자기야 나 여기 정답이야 나 찍어 하고 있는데 엉뚱한 2번 3번 4번 들어서 한숨 쉬고 앉아있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것만 해왔는데 웬 버스 터미널이 왜 나오지? 교회가 왜 나오지? 그죠? 그거 찾고 앉아있어요. 진짜 정답은 몇 번에서 끝났는데 1번에서 끝났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공부한 곳에 뭐가 들어있는데 정답이 있는데 그건 못 찾고 뭐만 한다?
맨날 새로운 여자만 찾아보면 된다고 해서 안 돼서 안 됐죠. 맨날 보는 여자가 좋은 여자지 새로운 여자 찾아보다가 뭐 한다? 신세 조지는 거야. 아셨죠? 1번이 정답이지. 2, 3, 4번 백날 어렵게 꼬아놔봤자 그건 정답 아니다. 그렇게 풀으라 그랬습니다. 자, 2번은 정답 1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제4절 건축물의 구조재료 설비하고 나오죠? 예, 이거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자.